심리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퍼진 다양한 카더라들을 좀 모아왔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심리 테스트들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다.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도 심리 테스트의 일종이다.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MBTI도 그 알죠 알 오늘은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4월에) 발생했던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올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정유정 사건과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 등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만나면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수님 인터뷰 영상 보면은 계신 곳 뒤에 보면은 곰돌이 푸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 닮았죠. 아, 닮아서? 우리 왜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빙봉이라고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요. 지금도 엄청 친합니다. 대화하세요? 그럼요.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 어땠어? 뭐 이렇게도. 아, 인터뷰 끝나고 나서? 예,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저 그알 카메라 감독님이 좀 이렇게 그 알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치우셨어요. 아. 그런데 한 3번, 4번 하시더니 이제는 견뎌내시더라고요. 저희가 섭외 요청 드린 다음에 네네. 그 알 저 알의 거의 모든 회차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예요? 다는 아니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 저 알 보신 것 중에 재밌었던 편? 저번에 그 엄태경 교수님. 김태경 교수님. 예, 그렇죠. 우리 PD분이 성을 바꾸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네. 멋있습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해. 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 올라가면 엄태경 교수님 이렇게 앞으로. 제가 엄태경 교수님처럼 이렇게 별명을 잘 짓거든요. 저는 지어드릴까요, 오늘 별명? 예. 후명호 교수님 어때요? 좋습니다. 푸 좋아하시니까. 예. 후명호 교수님. 뿌명. 후명호 교수님은 20년간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셨는데 네. 심리치료학과 교수로 갑자기 이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 잘 없지 않나요? 없죠. 그죠? 예, 없죠. 네. 근데 이제 의사에서 교수가 됐다 그러면 연봉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픈 질문을 하시네요. 네, 그것 때문에 뭐 한 3분의 1 이상 월급이 줄었고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좋아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해보라고. 열심히 일을 하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럼 범죄 수사에 실제로 도움을 주신 적도 있어요? 수사보다는 범죄가 이제 일어난 경우에 뭐 저희들이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정신 감정? 그렇죠. 네. 예, 감정을 하게 돼서 기억나는 일례가 있는데 네. 법원에 이제 가서 선서를 하고 자문을 하게 되는데 성폭력 이후에 뭐 1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의 형량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해자로부터 뭐 욕을 한참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옛날이라서 서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그 자리에서 이걸 한 거예요? 예, 뭐라고 해요? 너네 가족 두고 보자 뭐 이런. 근데 실제로 뭐 그런 해를 당하신 적은 없는 거죠? 없죠. 그렇죠. 예, 예.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못할 거예요, 교수님한테. 저는 뭐 예전에 정신과 환자들한테도 그런 뭐 고소라든지 그런 것들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예, 칼 들고 쫓아온 환자도 있었고 그 녹슨 칼 간다고 2시간 동안 갈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칼도 쫓아오면 어떡해요? 옥상에서 대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죠. 대체해서 어떻게 설득을 했죠. 말로? 그때 왜 그랬나 몰라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더 안 가시고? 예,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 찌르려고 온 것도 아니었었는데 제 그 위에 상급 교수님 찌르려고 온 거였는데 제가 왜 나서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한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해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 모 교수 찾아왔는데 제가 설득을 했죠. 그분하고도 많이 좀 친해지기도 하고. 친해졌어요? 예. 나중에 친해졌죠. 서로 이제 오해를 풀고 친해졌죠. 그런 적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네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심리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퍼진 다양한 카더라들을 좀 모아왔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제 뿌명호 교수님과 함께 네.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네, 좋습니다. 하는데 첫 번째 카더라 정보입니다.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도 네. 심리 테스트의 일종이다.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도구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방과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놀이 정도로 또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다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심리 전문가시니까 이 사람과 좀 대화를 해보면은 대충 나오나요, MBTI가? MBTI가요. 혹시 뭐 제 MBTI 뭔지 딱 좀 대충 나오시나요? 보통 PD분들은 NF가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NF 맞아가? NF가 많네요. 앞뒤 좀 맞춰보실래요? 와, 그러면 아마 ENFJ나 ENFP? 왜냐하면 이제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J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은 뭐 P로 될 가능성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J고 저 못하면 P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J 쪽으로 대답을 하실 가능성. 그래서 그냥 저도 몰랐는데 네. P가 뭐 패배자의 P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자기가 P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저 PD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찔리네요. 저도 인피프입니다. P세요? 요새 보면은 뭐 MBTI에서 뭐 T야 하면서 좀 T인 사람을 좀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공감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근데 뭐 T인 사람들이 성공하죠. 그래요? 예, T인 사람들이 성공하죠. 이쪽은 이제 모르겠어요. 문학이나 예술 쪽은 F가 유리할 수는 있으나 그 일 처리 면에서는 역시 T가. 그래서 그래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T를 뽑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제가 뭐 PD에 잠깐 면접 본다, MBTI를 좀 고려한다 그러면은 어떤 유형을 좀 제가 뽑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혼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근데 저는 뽑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T를 뽑겠죠. PD님은 일찍 들어오셔서 성공하신 거예요. 네. T가 중요한 거예요, 뽑을 때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생각 중심으로 되는 게 그리고 또 S 중심으로 되는 게 더 좋긴 하죠. ST? 제가 뽑는다라면 저는 ST를 뽑습니다. 근데 방송가에는 되게 저희 PD군에서는 NF가 많죠. N이 많아요. 말아요. 네, N. 왜냐하면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회로가 있는데 전두엽 회로를 잘 사용하기보다는 이 변형계 감정 회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문예 쪽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반짝반짝하는 게 있으시니까.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다 이런 이제 감정이라면 인투이션은 그냥 느낌 그때 그 느낌에 좀 충실한 면이 있죠. N과 T가 들어간 친구를 뽑아야겠네요. N과 T요. 네. 그것도 괜찮죠. PD 직군 뽑는다 그러면 그죠? 예. 저기 있네. 저희 ENTP 있는데. 파이팅. MZ라고 하는 네, 젊은 네. 세대들이 네. MBTI에 너무 관심이 없잖아요. 모든 대화를 MBTI로 시작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이제 결국 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MBTI를 보면은 야, 너 우유부단하지만 뭐 생각보다는 뭐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서 성공할 거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거죠.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시보처럼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심리 테스트 관심 있고 뭐 남의 성격, 나의 성격에 관심이 있는 거는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또 맹신하지만 않으면. 다음 카더라 정보 넘어갈게요. 인터넷에 있는 심리 테스트들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 요새 워낙 각종 심리 테스트가 많잖아요. SNS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수님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심리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제작진분들이 준비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얼마나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해보는 거죠. 네. 네. 그 펜 제가 좀 꺼내도 될까요? 펜까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이 불안하잖아요. 네네. 문제 드릴게요. 네. 당신은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찬장 안에 컵이 몇 개가 있나요? 2개. 많을 것 같은데요. 한 5개쯤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추리해 보시죠. 이건 어떤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건지. 따뜻한 차에 그 찻잔이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커피를 나눌 만한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이냐 그건가? 그거예요? 맞아요. 그쵸, 소통할 수 정확하게 있는. 맞아요. 천장 안에 있는 컵의 수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의 수와 같습니다. 정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예. 베스트 프렌드. 아내 포함해서. 아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한테요. 아, 많은 거네. 5명이면 저보다 훨씬 많으신 거네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테스트는 좀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푸 생각났어요. 푸도 친구예요. 푸도 친구. 아, 푸좀 친구예요? 그럼요. 그럼 우리 세라도 있는데? 우리 고양이 세라도 있고. 당연하죠. 친구죠. 찻잔의 개수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그 명수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천장을 열게 되면은 뭐 아주 많은 수십 개 있는 경우도 많죠, 있고, 원래. 예, 대개는 많죠. 또 뭐 한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내가 평소에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아리 Q&A 시간. 네. 뭔지 아시죠? 네. 교수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한 뭐 100명 이상의 그아리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NEERG님, 교수님 라식 수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수술 전에 비슷한 안경을 썼거든요. 그 외에도 교수님 TV에서 뵐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안경 렌즈 압축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시력에 대해 관심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즘 이렇게 그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죠. 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좀 썼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안경 때문에 눌림도 좀 받았고 뭐 라식 수술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이 있나요, 그것도? 초반에 교수하고 그럴 때 아마 라식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제 아내하고도 연애하고 있었고 동기부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동기부 이미 연애를 한 상황이라서 라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뭐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들 무슨 타이밍가 있어? 자, 넘어갈게요. 교수님은 교수님만의 뭐 우울증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우울한데요.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그 우울증의 그 지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겁니다. 그걸 이제 모닝블루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그때 제일 많이 높아지게 되어져서 그때 제일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오후 한 2시, 3시, 4시쯤에 힘들어지는 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울한 건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힘들면 그러면 이제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게 보통 아침엔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 아침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주변에 네. 좀 힘든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네. 필요하겠네요. 박소정님 질문입니다. 그아리들이 그아를 좋아하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게 사건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그 아리 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범죄들을 보면 정말 그 나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만으로도 저는 본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공포영화 보는 심리도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공포영화 막 무섭게 보는데 나는 저렇진 않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안도를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아마 오래전부터 이 그아리 분들은 그아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또 저런 범죄를 보면서 나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이런 면들이 저는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아리 분들은 다 따뜻한 분일 것 같아요. 예. NF가 발달이 된 따뜻한 분들일 것 같아요. 인피프입니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다 아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알잘의 맛집 추천 코너. 맞습니다. 맛집 추천하는 거. 그러면 이제 천안 쪽으로 갈까요? 천안 쪽에서 추천하실 만한 그 삼겹살 집으로 하면 저는 정해식당. 사장님 따님분 이름이에요. 정해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분들이랑 가서 이렇게 편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삼겹살 집인데요. 오래되기도 했고 옛날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집은 워낙 많잖아요. 서울에도 맛있는 데 많거든요. 많죠. 정의 그 식당만의 어떤 차별성.
사실은 그 정의식당 사장님이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밥 먹고 나면 갈 때 꼭 용돈을 주세요. 그런 걸 추천하시면 안 되죠. 이거 저 순수하게 순수하게 가야 돼요. 다른 집과 다른 어떤 맛이 있는. 맛있어요. 노포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주로 오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젊은 분들은 잘 안 오시죠. 동네 단골분들이 가는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 근데 느낌 있는 숨겨져 데죠. 있습니다. 네, 숨겨져 느낌 있죠. 정예식당은 어쨌든 간에 그 사장님께서 그 교수님 자제분들한테 용돈 줬던 그 사실을 빼고 보더라도 첫 번째 추천할 만한 맛집인 거죠. 네네네. 고깃집에서는 첫 번째 추천.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바로 근처에는 그 염치식당 육개장도 괜찮고 또 불고기 백반도 괜찮고 또 그리고 그 사장님이 아마 그 알이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저한테 그 알 나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알 팬이라고. 오. 근데 뭐 반찬은 더 안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애식당과 염치식당. 염치식당 사장님 저 잘했죠? 오늘 임명호 교수님과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또 맛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오늘 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감사하죠. 저를 찾는 분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유목민처럼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 또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또 사람 좋아하는 그 아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 뵙는데 네. 되게 조곤조곤하시면서의 그 안에 또 묻어있는 유머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좀 즐겁게 감사합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명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